CRUD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사이트 1이랑 연습 문제 풀면서 만들었던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 이거 두 개 새로 추가된 상태로 있죠. 그 다음에 선택은 use를 쓰면 되고요. 반드시 이거 안 해도 돼요. 백틱으로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이름 감싸는 거는 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드잖아요. 보드로 선택되어 있는데 얘를 실행하면 보드에서 MySQL로 바뀌죠.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리스팅은 show tables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랬을 때 특정 테이블의 구조는 describe 아니면 DESC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로 해보죠. 이벤트. 지금 같은 경우는 백틱으로 감싸서 이벤트라는 키워드의 효력을 없애야 되죠. 이벤트라는 테이블의 구조입니다. 요게. 이번에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면 되고요.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테스트라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드랍 써야 되고, 뭘 삭제해야 될지 써주고, A1이라고 했을 때 존재한다면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A1이라는 데이터가 없는데 존재한다면 지워라 라고 했으니까 워닝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 쓰면 되는데 A1이라고 쓰면 될까요? 문법 오류 발생하죠? A1이 뭘 의미하는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A1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이었으면 create table 이런 거 썼잖아요. 뭔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use 하면 되고, 그럼 이제 A1 데이터베이스 선택됐고 객체 브라우저에도 추가되어 있죠. 확인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A1 안에 있는 거 테이블은 당연히 없죠.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게시물 테이블을 만들 건데, 컬럼으로는 타이틀과 바디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 이런 데이터 타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엑셀이랑 비교해가지고 또 한번 보죠. 이렇게 엑셀이 하나 있어요. 아직 시트 1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얘를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이 시트 1은 아티클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타이틀 컬럼이 되고 여기가 바디 컬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작성하려고 하면은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못해요. 그래서 타이틀, 바디 이렇게 칼럼과 칼럼에 들어가는 레코드의 타입을 정해주고 나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방향이 컬럼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로우예요. 로우. 행과 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진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거니까 뭘 만들 건지 만들어주고 말해주고 만들 거에 이름 써준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써줘야 돼요. 그리고 바차랑 캐릭터 있죠? 문제 풀 때 보셔서 알겠지만 데이터 타입에 보면은 바차랑 캐릭터 차이점 있어요. 공백으로 채워지는지 채워지지 않는지. 텍스트는 데이터 타입이 최대 범위가 65,535니까 이게 데이터 타입으로 따지면은 그 뭐 C 언어나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있죠? 얘가 아마 쇼트 타입? 쇼트 맞나? 잠시만요. 쇼트 타입의 범위가 65,535 여기도 65,535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보여드린 거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럼 이런 필드에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지 정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랑 바차가 서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어도 이 안에다 숫자 들어가는 거는 알파벳 한 글자입니다. 알파벳 한 글자가 100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글의 경우는 한 글자당 3바이트 라고 했어요. 알파벳 A, B, C 얘네들은 1바이트예요. 1바이트. 그래서 한글이랑 영어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얘는 텍스트로. 그리고 지금은 문자만 썼는데 숫자도 됩니다. 뭐 실수도 되고 뭐 정수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타이틀이라는 필드는 알파벳 기준으로 100개까지만 쓸 수 있게 해놨는데 뭐 제목이 100글자가 넘어가요. 그럴 경우에 테이블의 구조 중에서 타이틀 컬럼만 수정하면 되죠. 그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내용은 텍스트로 할 거고
이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컬럼을 추가하지 않을 건데, 마지막 컬럼에다가 이 쉼표를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문법 오류입니다. 쉼표가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얘랑 대등한 위치에 있는 어떤 다른 게 또 추가돼야 돼요. 그럴 게 아니니까 지우면 되고, 이걸 2번 실행해도 문제가 발생하죠.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같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같은 이름의 테이블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컬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이미 있다고 하니까 아티클 1로 해보죠. 하고 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컬럼을 2개 넣었잖아요, 지금. 아티클 1이라는 테이블 안에. 듀플리케이트 컬럼이라고 나옵니다. 중복된 컬럼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 이름은 중복될 수도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잘 추가됐는지 확인하는 건 show tables 하면 되고요. 구조 확인하는 건 describe나 dsc 테이블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article이라는 테이블의 구조가 되는 거죠. A1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A1은 데이터베이스잖아요. DB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컬럼은 필드라고 나와 있고 타이틀 필드의 타입은 바차, 그리고 바디 컬럼의 타입은 텍스트로 나와 있죠. 그리고 널 같은 것도 뭐 나중에 하겠지만 따로 설정은 안 했어요. 기본으로 널을 허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널에 대한 설정을 안 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디폴트는 해당 컬럼에다가 값을 넣어주지 않았을 때 기본값으로 널이라고 표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에다가만 넣어 볼게요. 타이틀. 그럼 뭐라고 안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문제랑 별개로 제가 이 테이블의 구조에서 디폴트 값이 널로 정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타이핑하지 말고 보세요. 여기 넣을 때 제목은 타이틀이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바디 컬럼에다가는 어떤 값을 넣겠다라고 안 했으니까 기본으로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제대로 바디에다가 내용 추가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추가한 데이터 중에서 타이틀만 조회하는 거는 select 쓰고 조회하고자 하는 컬럼의 이름을 쓴 다음에 테이블 이름까지 써준다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다시 제목만 나왔죠. 그 다음에 타이틀 바디 순서대로면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순서가 반대니까 다시 이거 제가 오타 났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내용 제목 이 순서대로 나오죠. 전체 조회는 컬럼 이름 대신에 모든 컬럼을 의미하는 에스터리스크 써주면 되고요. 에스터리스크가 의미하는 바가 all이었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내부에 있는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다시 한번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조회해보면 같은 내용을 두 번 넣었으니까 같은 내용 두 개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뭐가 먼저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테이블을 설계했을 때 크리에이트한 시점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던 시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엑셀로 따지면 제목, 내용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생긴 게 똑같으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구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죠. 구분자가 있어야 돼요. 식별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식별자로 얘네 두 개, 그러니까 이 행, 두 개 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자바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지만 게시글 같은 거 아이디 같은 번호로 구분한다고 했죠. 여기 앞에다가 게시글 번호 1번, 2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테이블이 이런 형태였다면 식별자가 추가된 뒤에는 아이디 컬럼이 추가된 상태가 됐죠. 바뀐 점은 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골격이 바뀌었구나. 골격이 바뀌었으면 DDL 데이터 정의어를 사용해야겠다. 이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어 중에서도 어떤 걸 써야 변경이 될지, 구조가 수정될지 생각을 해보면 alter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죠. 테이블 바꿀 거니까 alter 테이블이라고 해주면 되고, 어떤 테이블을 바꿀지 이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게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려는 거잖아요. id add 컬럼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컬럼을 쓸지, 컬럼의 이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이블 추가할 때도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 타입을 정해줬던 것처럼 이 추가하는 컬럼의 데이터 타입도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id는 보면 어때요? 숫자죠? 숫자 중에서도 정수니까 int라고 하겠습니다. int. int라고 할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안에 10은 뭐였지? 이 안에 10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괄호 안에 숫자 의미가 자릿수를 선언? 자릿수네요. 자릿수. 바이트 이런 게 아니라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오케이. 자, 이렇게 이대로 실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될까요? 이 테이블의 모양대로 바뀔까요? 안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맨 뒤로 들어갑니다. 근데 식별자는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이 위치가 올바른 위치라는 거죠. 퍼스트라는 걸로 맨 앞으로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테이블 조회하면 어때요? 얘가 맨 앞으로 올라갔죠? 타이틀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 퍼스트 안 쓰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 다시 다 지우고 추가하기 전 타이틀이 먼저 앞에 있죠? 같은 내용의 데이터 두 번 추가했고 퍼스트 안 했습니다. id가 맨 뒤로 가 있죠? 식별자는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랬을 때 id 컬럼까지 추가된 아티클 테이블의 상태는 id가 널이죠. 구조에서 봤다시피 id 컬럼도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기본값이 널인데 이미 이전에 먼저 추가됐던 데이터는 추가할 때 id 컬럼 없었으니까 안 넣어줘도 됐어요. 그래서 이 추가된 순간에 어떤 데이터는 들어있어야 하니까 근데 안 넣어줬죠. 기본값으로 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과 0은 다릅니다. 0은 어떤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값이지만 널은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네가 식별자인데 식별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id 컬럼 추가했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id가 1이라고 해놔야 됩니다. 1, 1이라고 채워야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를 쓰면 되죠. id 컬럼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거는 id 컬럼에 1을 집어넣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힌트로 is null이라고 나와 있어요. is null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where라는 조건을 쓸 때는 뭐 타이틀이 제목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제목인 것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널인 것 어떤 컬럼이 널인 걸 쓸 때는 는을 쓰면 안 돼요. equal을 쓰면 안 됩니다. id는 널이다. 적용 안 돼요. 문법 오류는 없지만 적용이 안 됩니다. 널일 때는 is든가 is not null이든가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는 대신에 is라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id 컬럼이 널인 것을 1로 설정하죠. 그러면 둘 다 널이었으니까 둘 다 똑같이 1이 돼요. 식별자로 쓰기로 했는데 식별자마저 같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둘 중에 한 개 id 컬럼을 2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또 실행하면 둘 다 2가 되죠. 그렇다고 또 뭐 머리를 나름 써가지고 id 컬럼이 1인 걸로 했더니 거기서 거기잖아요. 하나만 바꾸면 되죠. 하나만. limit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limit. 한계 한도라는 뜻이고 이거 말고 limit 5라고 쓰면은
몇 개를 가져오는지 쓸 수 있는 거예요. select article limit 1이라고 한다면 한 개만 나오죠. limit 2라고 하면은 두 개 다 나오고, 그러면 이 limit 1은 한 개만이겠죠? 한 개만 수정하겠죠? 근데 그 방향이 위에서부터네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라는 거 알았고, 데이터 추가를 해보자면 아이디는 3, 타이틀은 제목 3, 내용 3이라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추가됐습니다. 이번 게시물 삭제를 해야 돼요. 이번 게시물 삭제. 딜리트죠? 딜리트. 딜리트 프롬 아티클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 모든 행위 다 삭제가 되죠? 왜요? 아이디가 2번인 것만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2번 게시물 삭제됐잖아요? 조건절은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딜리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데이터 삭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삭제하기까지는 좀 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세청에 이제 세금 납부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누군가가 납세를 했어요. 분명히 납세를 한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번 달 납세했어 라고 했는데 그거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세금을 이미 냈는데 그 세금을 냈다는 그 증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또 다시 내야 되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삭제하다 보면. 그래서 삭제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날짜 칼럼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터 써야 되죠. 테이블의 구조니까. 여기까지는 아티클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겠다. 어떻게 변경할 거냐? 컬럼을 추가할 거니까 add 컬럼을 써주고 추가할 컬럼의 이름을 쓰고 나서 이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자료형을 쓰면 되는데, 자, 날짜라는 데이터는 데이트 타임을 쓰면 됩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레지데이트라는 컬럼이 맨 뒤로 가잖아요. 근데 id 바로 다음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id 다음에 옆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애프터 id라고 써주면 됩니다. 애프터 id.
id 컬럼 뒤에다가 데이트 타임의 형식을 가진 레지데이트 컬럼을 추가해라, 이런 뜻이에요. 테이블 구조 확인해 보면 어때요? 애프터 id 했으니까 id 바로 뒤에 추가됐죠? 이거 안 썼으면 이 밑에 레지데이트가 추가됐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방금 추가한 레지데이트 컬럼은 널이겠죠? 널. 얘네들은 이미 넣어준 데이터였고, 요거는 어때요? 안 넣어준 채로, 뭐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넣어줄 당시에. 그래서 1번 게시물에 비어있는 날짜 정보를 요걸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건드려야 하니까 업데이트 써야 되고, 레지데이트는 요걸로 하고, 1번 게시물만 하면 되니까 id가 1번인 것만 넣고, 데이터를 조회해봤을 때 제대로 들어가 있죠. 2번 게시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삭제가 됐으니까 하기 전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꾸고 갈게요. 이 상태로 이번 게시물에 날짜 정보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이 방식대로 안 넣고 오늘 날짜 있죠?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21일 그리고 현재 시간 11시 37분 초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현재 날짜 데이터를 넣으려는 겁니다.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now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now라는 함수. 얘는 이제 함수 실행 결과를 보는 거라서 from 없어도 됩니다. 어때요? 현재 시간, 날짜 다 나오죠? 그러면 now라는 함수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리턴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번 게시물이라고 해볼게요. 이 위치에 얘가 구해온 현재 날짜와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레지데이트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이 날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now 함수가 리턴한 현재 날짜와 시간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티클 테이블의 이번 게시물은 현재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날짜 같은 거는 실제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기입을 하지 않잖아요. 뭐 게시글 같은 거 쓸 때도 그렇고 뭐 회원 가입할 때도 언제 가입했는지 그런 것도 안 쓰고 현재 날짜 구해오는 함수를 사용해서 날짜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RUD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봤고요. CRUD 문제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흐름을 기억하세요. 정답도 바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